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허드렛 일 있잖아요. 단순 일만 그런 시킨다. 일을 시키는 거고 이제 유료 정도 쓰는 분들은 나 정도 되는 일을 시키는 거지. 내가 해야 되는 약간 고급 일인데 뭐 통계를 돌린다거나 이거 제가 강의한 슬라이드 해놨는데 티어 3, 2, 1이 있는데 3는 아까 허드렛 일, 2는 자기랑 동등한 정도의 일. 티어 1은 내가 잘 모르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건데 얘한테 물어봐서 이런 영역이 되죠. 그래서 사고의 확장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얘를 쓰면서 내가 모르던 기능이 하나씩 옵션이 붙는 거야. 이렇게 얘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써야지만 점점 이 세계를 이렇게 이해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지금 내가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가는 거야 지금.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인턴한테 시키느냐, 같은 연차한테 시키느냐, 펠로우한테 뭐 물어보느냐 이런 차이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 이게 진짜 방금 중요한 말인 게 언리미티드 버전을 쓰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배워요. 오픈 퀘스천으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아는 허드렛 일이니까 당연히 클로즈드 퀘스천. 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데이터 정리해봐. 테이블 형식으로 정리해봐. 이런 거는 허드렛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가 이 자료를 분석해보고 적절한 것을 제안하고 그 근거를 정확하게 하고 저널들한테 받아들여지는 방식인지도 검증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저한테 새로운 통계 가르쳐줘요. 제가 모르는 거를. 그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근데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게 GPT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많이 배우는 게 더 좋은 걸까? 좋은 걸까? 철학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는 많이 알잖아. 근데 10년 전 지식이 순예 교수님도 공부를 이제 난 이제 대가니까 그만해야지 하고서 하시지만 이제 본인들도 이제 학교 와보시면 알잖아요. 몇 년 만에 이제 다 모든 트렌드가 바뀌었어. 우리도 개복 복강경 로봇으로 가는데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우리 전체적인 소사이어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무를 봤을 때 정무는 AI 쪽으로는 이미 통달을 했잖아. 근데 여기서 높은 모델로 해서 계속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우리 개인적으로 더 좋은 걸까? 난 그게 내 스스로는 나는 그런 질문을 내가 하거든. 내가 여기서 계속 배우고 발전하고 뭔가 우리가 욕심이 있잖아. 뭔가 더 새로운 디자인의 연구를 해야 되고 더 높은 임팩트 팩터를 해야 되고 이런 욕심이 있잖아. 나는 그게 약간 이 GPT가 발전하고 구독형이 계속 생기고 이런 거가 약간 그거를 조장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해 저항하고 싶은 그런 나는 배우지 않겠다. 너는 이미 많고 프로페셔널한 거 지식 말고도 신경 써야 될 거 많다. 검진도 받아야 되고 와이프랑 관계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애들 뭐 육아도 이제 신경을 쓰는 게 GPT가 허락을 안 하는 느낌인 거야. 왜냐면 이제는 넣기만 하면 심지어 어떤 저번에 우리 얘기했지만 카톡으로 유료 기능 뭐 얘기하면 시스테마틱 리뷰가 막 나와버리고 이러니까 욕심이 막 나는 거야.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그러니까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냥 공부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연구를 정말로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사실 너무 재밌거든요. 이게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입신양명이 아니라 그냥 너무 학술적인 호기심. 저는 그래서 되게 사실 한 7, 80%까지 가다가 이미 멈춰있는 토익 프로젝트 되게 많아요. 그냥 쓸데없이 오늘 하루는 심심하니까 이거나 해볼까 해서 막 해봐. 하루 종일 얘가 갖고 놀아요. 재밌는 연구 페이퍼가 하나 나왔어. 근데 뭐 실기는 좀 그래. 즐거웠어. 재밌어. 뭐 그런데 연구엔 도움이 안 돼요. 저희 입신양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돈 받고 팔아라 그거 하나씩. 그런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거 말고 입신양명에 미쳐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논문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제 강의 듣는 사람 대부분이 그걸 원해서 듣는 거야. 나도 맞아. 그런데? 저는 사실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부수적인 거면 좋겠어. 나는 재밌게 연구를 하다 보니 그 부산물로 논문이 나와서 잘 되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거든요. 이게 학술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입신양명을 하는구나. 정부 입신양명 했잖아.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한 게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우리 로봇이 두 종류가 이제 있잖아요. 다빈치가 있고 새로 나온 휴고라는 게 있어요. 휴고 네, 들어왔지. 들어왔는데요. 휴고가 좀 더 팔이 길어요. 스트로크는 여기 있어. 근데 우리 알겠지만 어시스트가 이건 저희밖에 모르는 건데 어시스트가 있어야 돼요. 로봇을 수술해도 한 명이 가운데서 우리 펠로가 켜주도 넣어주고 하는데 다빈치 팔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다 보니까 잘 못하는 아직 초심자 어시스트를 들어가면은 팔에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아프거든. 근데 새로 나온 이 새로운 로봇은 팔이 더 길어요. 우리 골프 해봐서 알잖아. 이 궤적이 길면 아프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펠로가 몇 번 맞더니 너무 아프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지. 실제로 맞으면은 몇 뉴턴의 힘이 가해지며 이게 실제로 제가 트라우마 팀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충격이,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다가오는 자동차에 맞먹는 충격이 전해지며 우리 펠로우들이 어디를 많이 다치고 이런 걸 조사하면 재밌겠다. 그 시뮬레이터도 이렇게 가상으로 클로드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막 웹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가상 시뮬레이터 기가 생겨요. 이렇게. 그럼 이제 빵 치면서 이렇게 뉴턴이 가해지고 이런 가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하루 종일 논문으로 할 거리는 아니거든. 근데 재밌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실적을 위하는 면에서는 약간 번아웃을 조장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학술적인 호기심의 면에서는 더없이 좋은 조력자이고 이런 느낌이네. 그렇죠. 내가 못하는 것도 얘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고 세상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나는 잘 모르는데 얘가 물어다 줘. 이렇게 하면 돼. 근데 형이 얘기한 것도 전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게 GPT가 우리한테 기술 발달에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강의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마감이 될 정도로 이 강의가 인기인데 그렇게 사실은 이 GPT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 실적을 올리려는 사람이 너무 많고 어떻게든 무슨 대가를 치르든 이걸 배워가지고 계속 자신을 갈아 넣으려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이죠. 괴로움. 고해죠, 고해. 그렇지. 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힘으로 이렇게 영향을 내가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전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기술 발달이 너무 빨라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니까 다들 정무의 강의에 그렇게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이거 써야 되나 이러면서 이거 안 쓰면 도태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좀 사짜고 돈 벌고 싶었으면 여러분 이거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냥 새로운 거 업데이트된 거 있으면 이제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고 하는 거지. 뭐 그런 뜻이었으면 뭔가 더 사짜가 돼서 어디 더 막 큰 돈 받고 강의하고 다녔겠죠. 그러진 않은 거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랑 관계없이 어느 순간 사람들의 인식에 이거를 모르면 뒤떨어진다. 이런 인식이 이제 널리 광범하게 퍼진 것 같아, 이미.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다들. GPT하고 AI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제 내 생각에 우리 젊은 의사들에게 팁을 준다면 이 GPT뿐만이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는 팁을 준다면 약간 나는 정무랑 재원이랑 약간 결이 다른 게 이게 좀 무서워.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그런 뭐 GPT가 이제 인격을 가지고 뭔가 사람의 지능을 이제 뭐 압도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위를 해치기가 너무 쉽다고 나는 느끼거든. 옛날에 비해서 너무 편해지니까 심리적인 배려가 없어지고 일하기가 너무 편해지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약간 안 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그리고 배려가 높으니까 실제로 안 하고 넷플릭스를 본단 말이야. 물론 이제 미루는 것 자체가 이제 심리적인 부담은 있지만 근데 지금 요새 느끼는 거는 꼭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구를 예를 들면 연구가 쉬워지니까 자꾸 이것저것을 시도해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게 나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젊은 의사들, 그러니까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우리 저 의대생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좀 남하고 얘는 옆에서 분명히 뭐 얼마나 잘 쓰고 있겠지? 뭐 이런 거를 너무 염두에 두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해야 되는 최소한이 어느 정도고 이거에 플러스 내가 뭐 내 의지로 더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은 알고 있는 게 좀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야. 저는 좀 비관적인데 그걸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렵고 계속 비교하고 계속 두려워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잘 나가고 싶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도구를 내 스스로 통제하에 적절히 이용하겠다라는 건 환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의대생이고 젊은 의사고 그러면 더 두각을 나타내고 싶고 자기 더 연구를 돋보이게 하고 싶고 더 성적을 잘 받고 싶을 텐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말 맞다나 근데 이게 뭐 그냥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 이게 모든 걸 다 도미네이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하나다. 좋은 도구들 중에 하나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쓰는 것 정도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늘 강조하는 거지만 결국 기본은 중요하다. 뭐 저번에 간단히 얘기했지만 그냥 일반 개발자와 슈퍼 개발자의 영향 차이가 이건 결국 부스터이기 때문에 10에다가 10을 곱하면 100이고 하지만 진짜 잘 쓰는 사람들의 기본 영향 자체가 높으니까 그 시드가 크니까 그 부스팅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효과가 나는 것처럼 젊은 친구들은 일단 본인이 아직 어떤 지식의 도메인이 없잖아요. 자기 지식의 도메인을 좀 깊게 파는 건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내 능력 이만큼 오르면 얘를 쓰고 그
그다음에 얘가 나보다 모르는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져야지. 허드렛 일도 시키고 무조건 나보다 좋은 일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도구로서 잘 활용하고 발전 도구로서 잘 활용하면서 자기가 같이 성장을 해나가야지 좋은 거지. 뭐 얘 이렇게 끌려가는 것도 좋진 않고 그거 다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좋진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GPT-15이 나오면 어떨지 무섭네요. 너무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실제로 일이 늘었다는 보고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효율이 좋아지니까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쩐주 입장에선 좋은 거지. 얘가 $20 구독을 해도 일을 더 많이 하네. 그러니까 과연 나의 일을 줄여주기 위해서 난 이걸 도입한 건데 일은 안 줄어들고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실제로 기사가 보고되긴 했는데 이런 LLM을 만드는 서비스를 만드는 주체와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용자 아니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막 고등학교 정석하는 것처럼 음. 나는 그렇게 될 것 같거든. 좀 있으면 이제 고1, 고2 애가 SCI 페퍼 막 쓰고 이미 뭐 그런 애들이 이미 있겠지만 이제는 상용화 될 것 같다는 거지. GPT-15로 이게 좀 궁금한데 이거 되겠어? 물어보면 알아서 그냥 써주면 임상조 교수가 쓰는 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야 나는 이제. 임팩트 팩터 한 200점 정도 돼야 이제 교수 임명되고 이제 좀 실제로 이제 실제 실험을 하거나 뭔가 그런 걸로 할 수 없는 연구들 정말 창의적인 계획이 아니고서는 기존에 있는 병원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 갖고 쓰는 페이퍼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그거는 맞아. 그거의 가치가 떨어질 뿐이지 연구라는 건 어쨌든 인류의 전체적인 지식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요 양 극단에 있는 건 좋겠지만 그 사이에 아무렇게 의미 없이 퍼블리시되는 이런 연구들에 대한 거는 이제 아마 인정도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순간 아무도 안 쓸 거고 그 순간 이제 좀 니즈가 확 식긴 하겠죠. 그래서 부스팅 도구로만 잘 쓰는 게 좋다. 네, 오늘 GPT-5에 대해서 우리 이정무 교수님 전문가인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octor School.